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윤재욱 대표가 즉각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집권 여당 안에서 갈등과 분란이 커지는 형국인데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냈습니다. 홍 시장은 하루 전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윤재욱 원내대표를 콕 찍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 어떻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상정 보류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 서명한 대구 경북 의원들을 싹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도 없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상정이 문제가 아니고 통과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달 국토위를 거치며 고속철도에서 고속이 빠지고 복선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알맹이가 대거 빠졌습니다. 원안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마저도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며 21대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책임을 묻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하는 등 집권 여당 내 갈등과 분란이 커지며 영호남 대표 수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오늘로 꼭 90일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 출마 예정자는 출판 기념회와 의정 보고회를 열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선거구로 들어가는지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인데 선거 마지막까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와 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90일 전을 기점으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지되는 사항도 늘어납니다. 출마 예정자는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책의 출판 기념회는 금지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90일 전에 우편으로 의정보고서를 보내더라도 금지 기간에 주민에게 도착하면 위법입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진짜처럼 교묘하게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선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선거구 획정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군의군은 대구 동구 의 선거구와 묶어서 총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여전히 의성, 청송, 영덕과 묶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여야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는 공보물에 정확한 선거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때처럼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내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도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다만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내 3대 개시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입니다. 도살장은 2020년에 폐쇄됐고 간판에 개라는 글자를 가려놓기도 했습니다. 보신탕을 파는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개식용 논란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돼지 안 먹나 다 똑같이.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러는? 개가 분리돼 있잖아. 육견하고 애 안녕하고는. 개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법안에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통과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당장 매출 감소 등의 타격도 걱정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을 보신탕이나 건강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업종 전환 등도 막막합니다. 한 50년 넘게 역사가 있어 무슨 업종을 바뀌고 뭔 골목으로 바뀌겠니?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처벌 조항은 3년 동안 유예돼 2027년부터 적용받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걸 땡길 수도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칠성 개시장 문제에 묵묵부답해온 대구시가 개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급할 때 아이 맡길 데가 없다는 건데요.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 돌봄터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터로 변신한 소방서와 경로당을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용준이 엄마 워킹맘 강수진 씨가 요즘 출근 전 들리는 곳은 119 안전센터입니다. 구급차와 소방장비 등이 즐비한 1층을 지나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2층, 119 아이 행복 돌봄터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이 안녕. 경북 모든 소방 관서 안에 있는 돌봄터는 3개월 이상의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지역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북 소방본부와 시군별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방학인 요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유치원 방학 기간에는 좀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남편도 출근을 해야 되고 어머님이나 저희 친정 엄마는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봐주실 그게 또 안 되시니까. 같이 놀고 같이 먹고 했어요. 즐거워요.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왔어요. 방학 때마다. 전직 보육교사나 교육을 이수한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심폐소생술고 자격증 가진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또 1층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또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소방서 돌봄터는 올해로 운영 4년 차로 이용자가 점점 늘어 지난해 하루 평균 28명의 아이가 각 소방서 돌봄터를 찾았습니다. 진짜 재밌었어 오늘도? 도내 21개 소방관서에 돌봄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9,2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서 향후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한 해 예산 21억 원은 전액 도비로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동의 아파트 단지 경로당. 저녁 6시에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한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경로당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뀝니다. 한가로이 유술 놀던 자리에 아이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단체 군무가 펼쳐집니다. 안동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로 경로당이 비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맞벌이든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은 뭔가 무섭고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와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안동시는 돌봄교사를 배치하고 사고에 대비해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언니들이니까 좋아요. 집에서는 재밌어요. 특히 경로당 공간을 함께 쓰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의 동의가 우선이었습니다. 노는 딱 놔뒀다 뭐해요. 애들이 요즘은 엄마들도 다 벌러 가잖아요. 애기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애들이 와가 뜨스게 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놀고 손주 걷고 손녀 걷고 이쁘잖아요. 오는 거 보면. 안동시는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해 올해도 아동 돌봄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8월 포항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인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가 갑자기 꺼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포항시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구멍이 나고 집안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8월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가 침하된 장면입니다. 이곳은 포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동빈교입니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도로인지 다리인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가운데 두 차선은 섬처럼 막고 가장자리 두 차선은 양방향으로 부분 개통했지만 넉 달 가까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차선이라도 뚫어주니까 그나마 차가 조금 덜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금 다니니까 우선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다 막았을 때는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아직도 5톤 초과 대형 차량과 시내버스는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의 원인은 바다와 칠성천 복귀 구간이 만나는 곳에 가설된 동빈교 상판 부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빈교는 길이 27m, 너비 20m 규모로 34년 전인 1990년 준공된 노후 교량입니다. 포항시는 추가 침하를 막기 위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설계를 발주하고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됩니다. 7일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는 뭐 저희들 한 1년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사 기간 중에도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행시키는 공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외관읍 방위협의회에서 50만 원, 칠곡 소방서 북삼읍 남성 여성 의용 소방대에서도 50만 원, 칠곡군 석적읍 천동환님이 50만 원, 칠곡군 지천면 주식회사 서평건설 강현군님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어젯밤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건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서 긴급 소독과 예찰에 나섰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선거 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가량의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월과 2월에는 선거군의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도 홍은아 판사는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청원 경찰관의 일하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며 발 뒤꿈치 부분을 2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청 별관은행 출장소에서 정수기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고 구미발 외관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골반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레일 설치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며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